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형님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뭐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마시죠.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커피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 할까 이런 것도 좋고 혼자 마시기에도 좋고 맞아요. 습관처럼 좀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커피 카페인이 있잖아요. 카페인. 제일 덜 해로운, 그러니까 어허. 덜 영향을 줄 때가 아침 9시부터 아침 11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네. 아, 그러니까 모닝 커피가 우리 몸에 나쁜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앞으로는 여러분들 카페인 걱정 줄이시고 커피 드시려면은 모닝 커피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서 모닝 커피 한 잔 할까?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 저희가 일산으로 가겠습니다, 형님. 진짜 아침에 9시까지? 네. 자유로 막혀죠. 자유로도 막혀요? 9시에 커피 마시고 한 잔 하고 바로 헤어지는 거야? 네. 아, 제가. 괜찮다. 예,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 잡아보시면서 예, 오늘 하루 유쾌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처럼 진하고 향긋한 지식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퀴즈부터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흔히 쌍팔년도식이다라고 하는데요. 쌍팔년도를 1988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쌍팔년도는 정확히 몇 년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거 아는 건데. 아세요? 쌍팔이라는 말이 나왔던 시점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쌍팔이 88이라서 쌍팔이 아니라 네. 38인가? 하여튼 1988년도가 아니야. 이게 단골 퀴즈 유형이야, 이런 것들이. 정말요? 한번 가볼까요, 형님? 일단 한번 가보자. 그게 아니면 다시 내가 또 네. 맞춰 나가 볼게. 1938년. 아니야. 무슨 막 뭐 경자년, 병자년 막 이런 것처럼 쌍팔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정답은 1955년입니다. 왜 1955년인지 이유를 맞춰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깜짝이야. 작년 뭐 여름쯤인가 이제 그냥 PD님이 정답은 1955년인데 계속 맞춰주시죠.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야, 이제는 그냥 막 방송 잘하시네. 88 뭐 있어? 이때 88 뭐가 있어? 알겠습니다. 88 담배가 처음 출시된 때입니다. 맞다. 아닌가? 이때 88 뭐가 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 88은 대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올림픽에서 그치. 온 거잖아요. 88 올림픽대로 담배도 그 올림픽 기념해서 만든 거고. 그럼 55년도에 88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죠? 그게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죠. 요 내용을 맞추라고. 알겠습니다. 정답. 음력으로 88년인가요? 글자에서 내용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역사나 이런 거에서 있는 걸까요?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역사에서 있는 거. 배요? 곰? 응? 단군신화? 단군 88년입니까? 이때가? 정답입니다. 어? 단기 4288년인 1955년입니다. 맞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음력 막 이런 걸로 얘기했던 건데. 조금 찝찝한 그러니까 정확히 맞춘 것도 아니야, 사실. 곰, 호랑이, 단군.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새가 잠자는 모습을 보면 종류에 따라서 그 모습도 다양한데요. 배를 땅에 깔고 머리를 등 속에 묶고 자기, 한 다리로 서서 자기, 두 다리로 서서 자기, 목을 움츠린 채 자기와 공중을 날면서 순간순간 자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긴 새들은 다리 하나로 서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학 같은 애들 말하는 맞아요. 거잖아. 왜 그런지 압니다. 알아?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짜? 정답. 닭도 보면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닭도 한쪽 다리로 많이 서 있거든? 그래서 서 있는 발이 근육이 더 발달돼 있어서 다리가 더 커, 닭다리가. 그래서 그 다리가 더 맛있는데. 저 알겠습니다. 동물들이 본능이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 대부분 죽은 채 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미 꼬챙이에 꽂혀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려고. 뭐야, 야야, 저 이미 사람들이 쟤는 뒤진 거야 이미. 저 꼬챙이 만들어 버렸다 저거. 이제 다 꼬치 해먹는다 저거. 정답으로 가자. 이 정도 재밌으면 그걸로 가죠.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었던 거랑 에너지. 예. 비슷할 수 있는 답변이 뭐 많지 않은데. 쥐날까봐. 쥐. 정답 힘들어서. 체온 저하 방지를 맞다. 정답입니다. 와, 야 천재다. 근데 그게 원리가 이제 뭐 표면적을 최소화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조류는 심장에서 나온 뜨거운 피가 동맥을 따라 내려오다가 다리에 와서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정맥에 열을 빼앗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내려간 피는 발에서부터 정맥을 따라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동맥에 열을 얻어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새의 몸 안에서 뜨거운 피는 차가워지고 차가워진 피는 다시 뜨거워지는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새의 다리는 뛰어난 열 교환기이자 체온 조절기가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닭도 조류잖아요. 그래서 닭도 한 발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닭이 다리가 이렇게 눕혀 보면은 한쪽이 더 커. 그래서 그 한쪽이 더 맛있어. 진짜야.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님. 나도. 이게 전부 다 알면 이제 그거 갖고 싸우니까.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강의 관련된 퀴즈입니다. 강의. 미래학자 조지 길더는 구글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빅데이터의 시대가 조만간 끝나고 새로운 기술, 이것에 의해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경제를 재편할 것이고 이미 구글과 같은 소수 거인들의 지배를 받아온 실리콘밸리가 오늘날 위대한 해체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찬스 가야 될 것 같지 않아? 무조건 가야 돼. 몰라. 미래를 한 치 앞도 몰라. 저희 점 보는 마음으로 하나 그래. 뽑아볼까요? 미래. 락킹으로 뽑아. 락킹. 요즘에 그 팝핀 하잖아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조성힌. 예스! 야! 좋아! 나 초성 게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 비읍, 리을, 리을? 치읓, 이응. 밸리 체인. 밸류 체인. 밸류 체인. 정답? 아니라고? 블록체인이네. 블록체인이야. 우리 바보야, 바보. 블록체인. 정답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밸리 체인이네. 창피해. 이 얘기 나온 지도 한 2, 3년 됐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 2, 3년 더 됐을 거예요. 그리고 뭐 뉴스 넘기다가 뭐 어디 보면서 작게는 자막 아니면 크게 강연까지도 몇 번 봤어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따 강의 때 한번 들어보면 되겠다. 네. 오케이. 우리 찬스 썼네. 그래도 하나 남았으니까 남은 두 문제 잘 풀어보겠습니다. 주세요. 비데는 용변을 본 후 물로 구석구석 씻어주어 질병을 예방하는 가전이죠. 보다 위생적이고 청결한 화장실 생활에 도움을 주는 비데는 점차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비데의 어원은 15세기 프랑스 왕실에서 기르던 이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왕실에서 기르는 어떤 동물이에요? 알 것 같은데? 강아지 아니죠? 말, 소. 그러면 닭입니다. 닭. 닭 아니고 개 정답 아니고 말 돼지. 아니고. 돼지다. 인분을 먹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줘. 프랑스는 닭뼈슬인데. 르코코 스포츠잖아. 그리고 프랑스 축구도 닭이 있었던 것 같고. 비데. 비데야. 비데 일로 와봐. 하면 일로 와요. 근데 기르는 동물이고 왕실에서 기르면은 뭐 개, 고양이. 당나귀. 정답입니다. 와, 맞아. 어떻게 형님? 갑자기 생각이 났어. 비대 당나귀. 형님 머리 거의 그 포털 사이트 수준이네요. 갑자기 떠올랐어. 갑자기 순간 떠올랐어. 이게 단점이 기억이 안 나. 내용이. 운때가 맞아야 되죠. 그 몇 개 키워드만 기억나고. 일식 월식처럼 때가 딱 그러니까, 맞아야 딱 나타나고. 아주 얕게 알고 있어.
의미가 뭐예요? 비데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의 귀족 사회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이 당시 비데는 더운 물을 받아놓고 뒷물 처리하기 위한 도기 제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당나귀를 타듯이 걸터 앉아 사용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고요. 당시에는 의자와 비슷한 형태로 화장실이 아닌 침실에 두고 사용했다고. 진짜요? 그러면 침실에서 큰 일을 보고 나와서 자기 전에 다시 침대로 올라가기 전에 이 비데를 사용했던 거네요. 하긴 뭐 옛날이니까. 맞아요. 문제 어려운데 오늘. 맞아요. 오늘 좀 재밌긴 한데 어렵다. 맞아요. 대신에 마지막 문제는 맞춰보자. 화이팅입니다. 찬스 미리 뽑아놓고 가자.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찬스니까. 맞습니다. 저희 권리죠. 응. 형님 뽑아주십시오. 빡 쳐서 튀어나오는 거 잡을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공중에 잡으시겠어요? 잡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따 볼게요.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 만약에 이거 없이 풀면 진짜 멋있는 거야. 맞아요. 딱 듣자마자 가끔 있잖아요. 던지고 헤드트릭처럼. 오케이.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1933년 헝가리의 레조 세레스가 작곡, 라즐로 자보가 작사한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큰 사랑을 받았으며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인 빌리 홀리데이가 1941년 영어 리메이크 곡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968년 작곡가 레조 세레스가 의문의 자살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당시 부다페스트에서는 이상하게도 자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었고 죽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우울한 나머지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소문이 돌며 자살 교향곡, 사랑과 죽음의 송가, 저주받은 노래, 헝가리안 수어사이드 송 등 기이한 별명으로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시죠, 형님? 헝가리 무도곡. 정답. 글루미 썬데이. 글루미 썬데이 정답입니다. 우와! 나 이 골룸이 썬데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다른 거래 가지고 안 했는데 이거 영화도 있잖아요. 뭔데? 이거 약만 올라요. 야, 맞아. 글루미 썬데이 막 보고 막 듣고서 저는 서프라이즈에서 봤어요. 이거. 글루미 썬데이 미스테리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실제로 자살과의 유의미한 연결고리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대기근과 유럽에 몰아치던 나치의 영향으로 자살률이 높았던 당시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위로해 준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고 합니다. 아주 안 좋은 현상이네요. 근데 이게 가사가 있는 노래예요? 저는 글루미 썬데이를 그 뉴에이지라고 해야 하나? 피아노 연주곡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나는 비지스의 홀리데이라는 노래가 네네. 그 영화에도 나왔잖아. 영화 홀리데이란 영화지 그게. 네. 그 노래 들으면 이상하게 슬퍼. 맞아요. 끝. 오늘날 일상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구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검색하고 분류하는 구글의 능력은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책, 존재하는 예술작품, 전 세계의 지형과 거리에 있는 건물, 교통 상황 등 많은 정보를 디지털화했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죠. 우리 세상의 체계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 감히 구글의 종말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영문일까요?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IT 분야의 트렌드 예측의 선지자 조지 길던데요. 3대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조지 길던은 인터넷의 중앙 집권화 때문에 구글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 공짜로 제공하는 듯이 보이는 검색과 동영상, 지도나 이메일 등을 제공받는데요. 하지만 이 공짜 정보를 위해 구글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많은 정보들이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중앙 집중화 현상은 보안이라는 큰 약점을 쥐고 있는 셈이죠.
조지길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경제를 재편할 기술로 블록체인을 제시했습니다. 즉 콘텐츠의 디지털 관리를 블록체인에 맡기는 것이죠. 콘텐츠는 더 이상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한 개별 사이트에 갇혀있지 않고 네트워크 전체에 분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미 거대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보안이란 약점이 드러난 구글이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공격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지난주에 이어서 이동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좀 편안한 환경에서 강의하시는 게 더 편하시죠? 아우,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저희도 다리 쥐날 걱정 안 하고 맞습니다. 예, 강의 들으니까 무종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네, 무종이 항상 껴 있었는데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갑자기 오늘 저기 상훈 씨의 네. 그 가슴에 있는 네. 나라를 대표하는 회사 중에 하나. 미국 구글도 아마 대표 구글이죠, 구글. 그죠? 어. 구글,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자, 오늘 구글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구글도 종말을 해요? 네. 와, 아주 예측하기 좀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근데 만약 센데, 구글이 주제가? 종말이 된다 그러면 얘기가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사실 유튜버들 수많은 유튜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상훈 어떻게 아, 큰일 났다. 이제 빚 보는데. 구글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조지 길더가 썼는데 어. 이 사람의 나이가 올해 80세일 거예요. 아, 근데 책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구글은 종말한다. 오. 그럼 이 사람이 한 10년 살까 20년 살까 뭐 이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데 예. 내가 죽기 전에라고 하는 그 뉘앙스는 조만간 종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저는 책을 좀 보다가 거기에 한 표를 그래요. 충분히 make sense 하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어.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예. 책 시작 자체가 어려워요. 뭐냐면 시스템 오브 더 월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제 세상 체계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세상 체계.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체계는 300년 전서부터 근본위 화폐제에서 달러 기반으로 브레튼 우주 체제까지 오기까지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이 모든 변화들은 지난 300년 동안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기업들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체계들이 만들어 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세상 체계라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체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글이라는 세상 체계가 있어요. 구글이라는 세상 체계. 네. 얘네들은 처음부터 일반 회사가 되기를 거부를 했고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정보화하겠다. 디지털화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무료로 주겠다 했잖아. 무료로 주겠다 하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이에요. 그만큼 자기네들의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는 건데 구글이 만들어 놓은 무료 세상 체계에서 그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람들의 집중력과 시간이죠. 근데 사람들의 집중력과 시간은 끝까지 쫓아가 보면 그게 무료는 아니에요. 돈이잖아요, 사실은. 누구의 시간은 항상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뒷단에서는 광고를 팔고 있고 데이터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언론사에 들어가서 뉴스를 딱 클릭할 때 뉴스를 딱 보게 되면 옆에 광고들이 뜨죠. 그 광고들이 어떻게 뜨는 줄 알아요? 내가 거기를 딱 들어갈 때 그 뉴스를 딱 클릭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구글 크롬이라던가 이런 브라우저에서 내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검색했던 것, 그다음에 뭐 영화를 봤던 것, 심지어 뭐 왓챠나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본 그런 것까지도 다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쿠키 값이 다 따라와요. 근데 그 쿠키 값을 구글은 팔아요. 전 세계의 광고업자들한테. 그래서 내가 그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이 광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광고 플랫폼에서는 일종의 비딩이 이루어져요. 경매.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문상훈이라는 애가 왔는데 얘는 왓챠에서 왕자의 게임도 보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모두 봤고
그다음에 아마존에 들어가서 모두 검색했고 뭐 이런 정보들이 쫙 국계값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문상훈이 왔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광고를 누가 내보낼 거야 하면서 저요 할 거 아니야. 경매니까. 거기에서 저요. 저 10원 낼게요 하고서 이제 딱 들어오면 그 광고가 딱 탑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클릭을 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광고 거래예요. 대박이다. 무료라고 했는데 무료인 듯 무료 아닌 무료 같은.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컨셉으로 그 세상 체계로 구글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 왔던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는 공짜 전략으로 하여튼 이 검색을 할 수 있게 예. 해놨고 대신 뒤에 광고 플랫폼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짜 전략으로 1위가 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가치 체계는 만들어 놓지 않았고 이것은 마치 종교 운동처럼 광범위하게 퍼졌단 말이에요.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상훈 씨도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또 방송사들도 유튜브에다 채널 만들어 놓고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뇌리 속에서는 이미 컨텐츠는 그냥 무료야 라는 생각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컨텐츠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구글이 만들어 놓은 세상 체계라고 난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그 시스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구글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느냐. 이걸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건 밝혀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보면 그 안에 수백만 대의 그 컴퓨터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엄청난 열이 발산되기도 하고 엄청난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이 아시아를 잇고 있는 그 어떤 그 광 케이블 라인이 있거든요. 바다 밑바닥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 케이블이 1초에 144 테라바이트를 전송해요. 그런데 이게 지난 7년 동안 60배 늘어난 대역폭이란 말이에요. 7년 전에 비하면 60배 정도의 대역폭이 늘어났는데 네. 이게 한계점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이 밀레니얼 세대들, 어린 친구들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수십 번 클릭을 하잖아. 근데 이 데이터가 다 어디를 통해서 가요? 구글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구글이 한번 2013년에 전 세계의 그 구글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 트래픽의 40%가 사라졌어요. 엄청나죠. 네. 사실은. 그러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장비, 그다음에 이 라인들 이런 부분들이 조지 길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트로이트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들이 흉물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도 흉물처럼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글 이후의 세상은 분명히 중앙 집권화 세상이 아니라 분산화되어 있는 자유시장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잖아. 네. 예를 들면 중앙 집권화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구글이야말로 중앙 집권화의 어떤 원산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마치 매트릭스에 나오는 뭐 그런 것처럼 본부 같아요. 본부 그런 본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개념으로 본다면 구글 이후의 세상은 분명히 탈중앙화를 할 텐데 지금의 구글 시스템은 너무나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조차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이 패턴으로 볼 때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 그다음 자유시장 진영이 이제 종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만들어 놓은 가짜 세계에서 공짜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구다. 허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학 기반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세계가 무너지고 기존의 자유진영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5년 전만 하면 미니홈피가 굉장히 유행이었고 싸이월드. 네, 그게 없어지겠나 했는데 없어졌고 없어졌죠. SNS도 페이스북도 제 기준, 제 또래 기준에서는 이제 많이 안 써요. 맞아요. 우리가 이 방송을 처음 할 때는 페이스북이 그래도 유명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몇 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아재들이 메모장처럼 쓰는 스크랩북으로 전락했다라고 되어 있고 맞아. 대부분의 시장 자체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지금 인스타그램이 사용자 10억 명인데 이게 2024년인가까지 20억 명으로 늘어날 거라는 그 추정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인터넷은 구글처럼 느껴졌는데 음. 없어질 것 같... 그렇죠. 그게 이상하지 않은 접근일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든지 항상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초호황일 때는 그 시장을 떠나는 게 맞는 거잖아. 아, 네.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레드오션. 네. 항상 뭔가가 이렇게 포화 상태야. 그러면 떠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장비 업체들이 돈을 벌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네. 하루에 100개씩 생겨난다고 하면 편집자들도 많이 번대는데 요즘. 그러니까 편집자,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편집자들이 많이 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치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년 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그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연봉이 뭐 1억, 2억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편집자들이 돈이 많이 번다더라. 이것도 한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고온 효과가 있는데 이 고온 효과는 자연 법칙이에요. 올라가면 유지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플래토 이펙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지는 걸 언제까지 지연시킬 거냐가 사실은 관건인데 구글도 영원하진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세상 체계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 체계를 갖고 있고 그 세상 체계가 우리에게 맞지 않다면 그리고 만약에 구글이 그걸 무료라고 하는 세상 체계를 끝까지 쫓아가서 인간의 집중력과 시간을 자기네들이 갖고 와서 돈으로 치환할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무료로 만들 수 있었다면 사실은 상대성 이론에 만들어진 이 세상 체계를 다 붕괴시키고 구글만의 세상 체계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건 허구거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또 유튜브 활동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과연 10년 뒤에도 여기가 계속 이렇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까 뭐 싸이월드 얘기도 나왔지만 흥망성쇠를 그냥 멀찌감치 지켜만 봤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뭐 선 현상 후 반응이었지 우리는. 네. 근데 이제는 선 예측 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예측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구글은 진짜 막강하다고 난 여겼고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네. 종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예. 또 구글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들도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이거에 관심 가는 유튜버가 몇이나 될까 싶다. 전에 이제 계속 강연들도 그렇고 대표님 말씀 들으면은 세상에 영원한 거 없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물 파도를 잘 버티지 않으면 도태되기 십상이고 막 항상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저를 무섭게 하시죠? 미안해. 미안해 나왔습니다. 아, 미안해. 문상훈 공포심 유발 방송 꼬리공탕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뭐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해야지 우리가 편히 늙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예. 이런 거 준비 안 하면 늙어서 고생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많은 오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동호 대표님 시간 되실 때마다 자주 나와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펜트하우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초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꼬리공탕 다음 주에 더욱 핫하고 여러분들 혹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 바이바이.